형 오늘은 무슨 얘기 해줄 거야? 오늘은 상간소송이라고 들어봤어? 그렇지. 그치? 많이 들어봤지? 오늘은 상간소송이 요즘 트렌드가 좀 변화한 부분이 있어. 이 상간소송의 그냥 특징? 그런 것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요즘에 상간소송 트렌드가 좀 변화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해. 일단 상간소송 특징부터 좀 설명해 볼게. 상간소송이 일단 뭐야? 바람핀 배우자를 소송하는 거? 배우자를 소송하는 건 아니지. 배우자랑 바람을 핀 상대방을 소송하는 걸 상간소송이라고 해. 그래, 너는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관심이 없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생겨. 왜냐면 배우자가 외도를 할 경우 혼자 할 수 없잖아. 그렇지. 혼자 이론상 할 수 있나? 어려울 것 같은데. 할 수가 없잖아. 누군가 있어. 그치? 그게 물론 이성일 수도 있고 동성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을 상간자라 그러고 그 상간자한테 하는 소송을 상간소송이라 그래. 근데 이런 상간자 소송의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아? 일단 감정적인 부분. 분명히 이 상간소송은 둘이 같이 하는 거야. 그치? 둘이 안 할 수 없잖아. 둘이? 내 배우자와 그리고 배우자와 바람을 피는 대상.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대상이 있어. 둘이 펴야 되잖아. 아무리 이쪽에서 손짓을 하고 아무리 잡아당겨도 싫은데 딱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다 그래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사실상 거의 책임이 대등한 경우가 많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소송에서 특징은 배우자보다 훨씬 더 상간자에 대한 감정적인 어떤 분노감이 훨씬 높아. 그건 아마도 이혼을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특히 이혼을 안 한다면 어쨌든 간 배우자는 내가 품고 살아야 되는데 가족인 거고 잘못은 했지만 근데 그 원만하게 가던 그 가정에 갑자기 딱 튀어나와가지고 돌을 던지고 막 상처를 낸 게 상간자다 보니까 아마도 이쪽에 훨씬 더 원한이 많은 경우가 많더라고. 그렇지. 그리고 나중에 뭔가 배우자한테 추궁을 했어. 배우자가 정말 반성을 하더라도 그랬을 때 내가 뭐 했어 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상간자 쪽에 얘기를 많이 하겠지. 그렇잖아. 사실 내가 다 너무 열심히 꼬셨고 내가 너무 열심히 뭘 했어 라고 말하기보단 사실 그게 혼인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배우자한테 좋은 바람도 아닐 것이며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은 다 누구나 잘못을 했을 때 좀 면피하고 싶어 하는 게 있잖아. 그렇지.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좀 더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좀 덜 혼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상대방에게 제가 뭘 했고 제가 어떻게 해서 내가 끌려갔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많지. 그리고 이 배우자 입장에서도 피해를 입은 배우자 입장에서도 피해자니까 그치 피해자고 그리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어쨌든 간 이 남편이든 부인이든 갱생의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둘 관계에서 이 사람이 별로 크게 안 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 탓이었으면 좋겠는 경우가 있잖아. 그렇지. 그치. 그래야지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보고 어떻게 용서하고 살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적인 공격 화살이 분명히 둘이 공동불법행위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보다는 이제 상대방한테 훨씬 더 많이 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겠네. 특히 이혼을 안 할 경우에는 훨씬 더. 그렇겠지. 그게 좀 그런 특징이 있어. 그리고 이제 상간소송을 하면 이 상간소송을 하는 목적이 뭐야? 혼내주기. 혼내주기? 그래. 이게 바로 정답이긴 해. 내가 말하고자 좀 당황스러웠던 건데 왜냐하면 상간소송의 청구 취지는 청구 취지가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청구 취지야. 그 청구 취지는 법원한테 쟤를 혼내주세요가 아니라 피고 나한테 돈을 얼마 주세요야. 판결을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판결로는. 그래서 결과도 돈을 받는 소송이거든. 불법행위를 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 내 손해를 돈으로 배상해라 라는 그런 소송인데 지금 말한 것처럼 사실 혼내주려는 목적이 좀 강하기도 해. 그렇지. 그래서 상간소송에서는 좀 이런 경우도 있어. 돈을 그냥 받는 것보다 이쪽 가족에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직장에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 사람이 망신을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런 특징이 또 있어. 그렇지. 감정적으로 화가 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 지금 말했듯이 상간소송은 돈을 받는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받고 끝내는 경우도 많아. 왜 그럴까? 소송을 제기했는데 돈을 안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아. 용서했을 일은 없고. 용서는 안 되지. 용서는 그 정도 하시면은 이제 종교 지도자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 그 종교가 어느 쪽이든 종교 지도자로 가셔야 되는 자질이 충분한 분이고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어. 왜냐면 특히 혼인관계를 유지할 때는 가정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게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거든. 이거 몰래 또 만나면 어떡하지? 또 연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사실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 보상. 앞으로 이 상대방이 내 배우자한테 연락을 안 하고 안 만났으면 좋겠어. 이래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 돈을 안 받는 대신 아니면 적게 받는 대신 앞으로 연락 한 번이라도 하거나 앞으로 한 번이라도 만나거나 이랬을 때는 회당 뭐 1,000만 원, 5천만 원 막 이런 식으로 위약벌 조항을 걸 수가 있어. 근데 위약 내가 좀 심보가 고약한 건가? 그 돈대로 받고 또 만나면 또 벌금 때리고 이게 안 되나? 그게 좋은데 그게 좋아. 봐봐. 근데 돈을 돈대로 받는다 라고 한다면 굳이 얘 입장에서는 돈만 주면 되는데 왜 그런 걸 걸겠어. 만약에 우리가 이 위약벌 조항을 걸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물론 판결 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 근데 그 다음에 단순히 연락을 하거나 단순히 만났어. 이걸로는 외도가 아니잖아. 이해가 돼? 외도는 그냥 만난 게 아니라 만나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 스킨십도 하고 또 증거물 수집해야 그럼 증거를 단순히 만난 것만 입증하는 게 아니라 연락한 것만 입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연락을 했는지 뭐 했는지를 다 잡아야 되는데 또 해야지 그거를. 근데 그게 봐봐 초범이 아니라 재범인 경우에 더 훨씬 더 고도화된 그런 수법으로 만날 수 있을 그렇지. 수 있겠네.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걸 확보하는 게 어렵지. 이게 상대방이 이제 보통의 인간이라면 진화하잖아. 수법이 진화하겠지. 근데 그랬을 때 막 연락을 했다. 아니면 만났다 정도는 우연으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요즘엔 통신사 기록도 까주니까 통신사로도 뭐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돈을 상당히 양보하거나 아니면 안 받고도 대신 위약벌 조항을 세게 넣어서 너 이제 바람 피는 게 아니라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도 안 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우연이라도 만나도 돈 벌금. 우연히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고의성은 있어야지. 근데 만약에 우연히 지나가더라도 말은 하지 마. 우연히 지나갈 수 있는데 거기서 뭐 안녕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해가 갔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왜냐하면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네. 그런 특징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간소송의 트렌드 변화를 좀 말해줄게. 일단 첫 번째 트렌드 변화는 증거 수집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점점 더 디지털화됐어.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상간소송하면 나오는 게 거의 막 촬영 막 쫓아가서 사람 써가지고 하거나 그러거나 아니면 뭐 킥해왔자 뭐 문자 메시지 아니면 편지도 나왔어. 편지 막 이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불과 얼마 안 된 사이에 이런 게 생겼지. 무슨 DM 그리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막 이런 것들 무슨 DM 카카오톡 뭐 이런 건 워낙 많고 게다가 제일 많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명이 발달했어. 예전에는 휴대폰 하나였잖아. 그렇지. 요걸 꽉 잡고 있으면 안 걸렸어.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톡이 생기면서 연동이 되잖아. 데스크탑에서 걸렸어. 근데 최근에 뭐가 걸릴까? 요즘은 뭐 연동이 많이 되잖아. 그치, 연동이 많이 되지. 스마트워치도 연동되고. 그게 제일 많이 걸려, 사실. 사람들이 스마트워치를 특히 많이 안 쓰는 사람들은 한번 연동 걸어놓고 그냥 평소 좀 쓰다가 안 쓰고 놓고 가면 거기 모든 대화가 다 있어. 그럼 이제 이 트렌드조차도 이제 이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아니, 이미 뭐 많이 알려졌을 거야. 그리고 뭐 기존에 많이 유명했던 건 블랙박스 뭐 많이 나오고, 그치? 그런 것들 많이 있었고, 뭐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불법은 제외할게. 불법들은 뭐 지금 뭐 해킹하고 이런 것들 워낙 고도화되어 있는데 그 정도까지 되면 증거로 인정을 안 해주기도 하고 형사처벌 받는 거니까. 해킹도 있어. 핸드폰을 해킹한다는 핸드폰을 해킹하는 경우도 있어. 와, 대박이다. 기술이 그렇게까지 그게 진화했어? 스팸 문자를 보낸 다음에 클릭을 하면 그건 워낙 좀 유명했는데 이 휴대폰이 좀비폰이 돼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다 빼고 음성 기능을 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위치, GPS 킬 수 있고 좀비폰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장악해서 원격 조정도 가능해. 카메라 막 설정할 수 있고 막 음성 녹음 설정할 수 있고 통화하는 거 다 녹음될 수 있고. 보이스피싱 뭐 걔네들이 쓰는 그런 수법이구나.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좀비폰이 되기도 해. 그래서 그거는 뭐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소송에 현출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왜냐면 이 정도면 불법성이 너무 세잖아. 그래서 형사처벌도 세고 증거로도 안 받아줘.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조차 이걸 가지고 직접 증거를 내기보단 그럼 정보를 팔 수 있으니까
쫓아가가지고 뭐 찍는다거나 뭐 이런 식이었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테슬라 타고 다니는 사람들끼리 부부는 다 서로 어디 가는지 다 알더라고. 테슬라가 핸드폰이랑 연동이 돼 있잖아. 그래서 그 차가 지금 뭐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에 있고 뭐 온도는 몇 온도고 지금 무슨 음악을 듣고 있고 이게 다 나와. 와. 핸드폰에 그냥 그 핸드폰이 연동되면 연동돼 그대로 있으니까. 연동치면 그게 되는 거야. 그게 알 수 있나 봐. 야, 진짜 정말 좋은 시스템이긴 한데 정말 나쁘지 못하는 시스템이기도 하네. 그러니까. 그래서 막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막 너 지금 무슨 음악 듣고 있지 하면서 막 전화하는 거하고 막 이런 거 나오더라고. 너 왜 내가 싫어하는 음악 들어? 너 내가 아이돌 싫댔지? 뭐 이렇게? 너 요즘에 르세라핌만 듣는다? 막 이렇게. 내가 아이돌 음악 듣지 말라 그랬지. 내가 특히 르세라핌 안 된다 그랬지? 그럴 수도 있겠네. 야, 요즘 이제 그렇게 IT 기기 연동들로 인해서 증거 수집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 게 많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또 이런 것도 있어서 예전에 그 몰래카메라 유튜브가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어. 그때 그 유튜브에서 이제 몰래카메라로 찍은 게 이게 휴대폰을 블루투스로 연결해 놓고 나간 것처럼 해가지고 거기서 마치 밖에서 몰래 전화 받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 근데 사실 그게 뭐 현실적이진 않지. 왜냐면 내 걸 뺏어가면 내가 안 들리는데. 근데 그런 유튜브 채널도 많이 있었어. 재밌잖아 일단.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자, 근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트렌드 변화는 바로 이건데 그게 바로 구상소송의 일반화. 이게 뭐냐면 구상소송이라고 알아? 몰라. 구상소송이 뭐냐면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줄게. 너랑 나랑 편을 먹고 돌을 이만큼 가져와서 차를 막 돌을 뿌게. 그래서 차가 부셔졌어. 그럼 그 차주는 그래서 차가 완전히 전손됐어. 그러면 전손이 3천만 원이라고 칠게. 그럼 그 차주는 너랑 나한테 얼마씩 청구할 수 있을까? 반반씩? 반반씩? 너한테 1,500 청구하고 나한테 1,500 청구해?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가 않아. 아, 그래? 너한테 3천을 청구할 수 있고 나한테도 3천을 청구할 수 있어. 전액을 다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6천을 먹을 수 있어? 아니지. 따블은 안 돼. 중첩은 안 되고 중첩은 안 되고 이 공동불법행위라 그래서 그 책임을 같이 잘못한 사람 2명한테 각각 총액을 다 청구할 수 있어. 물론 중복배상은 안 되지만. 일단 청구해 놓고 이제 재판하면서 그거를 아니야. 청구해서 판결을 다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너랑 나랑 공동해서 그 사람한테 3천을 청구하라고 판결이 나올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너가 돈이 많고 내가 돈이 없잖아. 그러면 너한테 3천을 몰빵해서 청구할 수 있어. 어쨌든 받는 사람은 3천인데 3천인데 둘 중에 누구한테나 몰빵해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 그치? 그러면 네가 다 3천을 내고 나면 억울할 거 아니야. 똑같이 죄는 저질렀는데 그치? 너도 50개 던지고 나도 50개 던졌는데. 나만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그치?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겠어? 억울하잖아. 억울하지. 나한테 다시 소송. 소송을 하는 거야. 그게 구상소송이야. 내가 만약에 50개 던지고 50개 던졌다 그러면 반반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3천 중에 절반인 1,500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내놔라. 그치? 근데 내가 20개밖에 안 던졌는데 네가 80개를 던졌어. 네가 50%를 청구하겠지만 난 20%만 줄 거고. 그렇지. 20%면 600이겠지. 그런 식이 되는 거야. 이걸 구상소송이라 그래. 그런데 중요한 건 소송을 내가 할 때는 내 배우자한테는 소송을 안 하잖아. 이혼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해. 이게 실무적으로 지금까지 이혼 안 한 배우자한테 청구하는 걸 내가 본 적은 없어. 그렇지. 뭐 굳이 할 필요가 뭐 그치? 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3천만 원을 상간자한테 청구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옛날엔 법원에서 되게 다양한 판결이 나왔지만 대세적인 판결은 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 어차피 너 배우자한테 청구 안 할 거 아니야. 너 같이 살면. 그러면 상간자한테 전액을 주라고 하는 건 좀 심한 것 같아. 얘가 잘못한 부분만 뜯어가지고 내가 판결을 내줄게. 이게 예전에 그런 게 많았어. 그래서 그럼 얘가 상간자가 근데 이걸 딱 명시를 안 해. 얘 부분이다라고. 그냥 얼마를 지급하라고만 써 있으니까 얘가 구상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 배우자한테. 그럼 그때 그 구상이 기각되는 경우도 많았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 네 책임에 한정해서 판결이 나온 거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 근데 이게 불안하잖아. 구상을 할까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송이 조금 더 발전하면서 이 원고가 청구할 때부터 아예 이 상간자에 해당하는 금액만 뭐 지급하도록 판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소송들이 많이 생겼어. 그럼 이러면 법원이 명시적으로 원고가 청구 금액 자체가 공동 불법 행위자 중 그 1인에 대해서만 청구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 얼마로 판결한다. 이러면 이제 구상이 안 되고 깔끔해지잖아.
이렇게도 판결이 됐었어. 근데 최근에 완전히 정리가 된 게 공동 불법행위자 책임을 분할할 수 없다. 그래서 상간자한테 둘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다 지도록 판결해. 그게 트렌드가 변했어.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확해졌으니까 상간자들이 끝나면 무조건 배우자한테 소송을 하는 거야. 분쟁이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소송 트렌드가 좀 변했어. 그럼 만약에 이혼할 작정이면 사실 그게 그런 일이 없겠네. 이혼하면 둘 다 묶어가지고 그냥 묶어서 들어가니까 상관이 묶어서 없어.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겠네. 뭐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 뭐 이혼을 안 상관없이 했을 때, 말씀하시지만. 보통 이혼할 때는 뭐 피고1 배우자야. 피고1은 뭐 5천만 원 위자료 5천만 원 지급하라. 피고2는 뭐 피고1과 뭐 공동하여 뭐 2천만 원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청구하지. 그래서 상간 소송에서 이 구상 소송이 굉장히 일반적이 됐다 그랬잖아. 근데 그러면서 이 상간 소송 진행하면서 이 구상 소송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트렌드가 있어. 구상 소송 때문에 나오는 그치. 잘 모르겠지. 당연히 모를 거야. 이거는 네가 알면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러면 좀 나 같은 사람 밥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 그래. 고맙다 몰라줘서. 그래서 내가 예시를 들어볼게. 만약에 네가 외도를 할 리가 없겠지만 외도를 해서 상간소송 피고가 됐어. 그래서 판결로 3천만 원 받아서 확정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3천만 원을 원고한테 물어줬어.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3천만 원 물어줬으니까 그 원고의 배우자한테 1,500 달라고 청구를 할 거 아니야. 구상 청구를. 그치? 1,500 청구를 딱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 당신 판결 확정하기 전에 나도 이미 내 배우자한테 3천만 원 위자료를 줬다. 그래서 나도 너한테 구상으로 1,500만 원 받을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소송 중에 원고는 배우자랑 협의혼을 했어. 뭐 나는 잘 몰라 연락을 안 하니까. 근데 뭐 협의혼 했나 보다 싶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위자료 소송을 하고 있었어. 원고한테 소송에 들어와서. 근데 얘가 위자료를 줬는지 모르니까 3천만 원 판결이 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둘이서 협의혼을 하면서 3천만 원 위자료 합의를 해서 이미 3천만 원 지급을 받은 거야. 원고가. 그러면 나도 내가 지급한 3천만 원이 이 이혼한 배우자한테 있겠지. 3천만 원에 대한 구상권이. 그치? 절반에 대한 구상권. 뭐 꼭 절반은 아니지만 어쨌든 절반 가까운 구상권. 근데 얘도 나한테 그 3천만 원 절반 가까운 구상권이 생기는 거야. 서로에 대해서. 근데 진짜 억울한 게 만약에 이게 3천만 원짜리였다면 내가 이 배우자가 이혼한 배우자가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위자료 지급한 걸 알았다면 내 판결에서 그 얘기를 해서 내 위자료를 대폭 삭감하거나 위자료가 없는 걸로 만들 수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원래 더블이 안 된다고. 그치, 더블이 안 돼. 근데 그 주장하고 그건 항변 사유라서 피고가 항변을 해야 되는데 내가 미처 못 챙겨서 억울한 일이 생긴 거야. 내가 그 얘기를 해야 돼. 법원이 전지전능한 게 아니니까. 나한테 유리한 얘기니까. 아 진짜요? 그걸 다 챙겨서 해야 되는 챙겨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구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피고가 되면 소송 고지라는 거를 그 상대방의 배우자한테 이해가 가? 나 지금 소송하고 있다. 소송하고 있다. 근데 이게 소송하고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송 고지가 법적 효력이 있어. 그러니까 소송 고지를 받은 사람, 만약에 내가 피고야. 그럼 아까처럼 억울한 일이 없으려면 내가 이거를 억울한 일이 없게끔 세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내가 뭐 연락이 안 되면 확인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 원고의 배우자한테 소송 고지라는 걸 해. 나 지금 소송 중이다. 나 지금 소송 중이고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가 확인할 수 있다. 고지를 해. 그럼 이게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냐면 이 소송에서 진행된 그 사실상 법률상 판단이 있을 거잖아. 그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이 배우자가 나한테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판결에서 내가 나는 내가 지금 얘가 위자료 준 게 없다고 생각하고 판결을 받았잖아. 그렇지. 근데 나중에 와서 소송 고지를 받았는데 나 위자료 줬는데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시기적으로 아까 얘기한 게 여기서 위자료 판결 먼저 내가 위자료 먼저 주고 이게 다 이미 끝난 상황에서 내가 후에 몰라서 판결 또 내려 받았다는. 그래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피고 소송하는 경우에는 거의 소송 고지를 해. 그게 또 새로운 트렌드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저 이제 피해자 되신 분이 더블로 받을 수가 없는데 더블로 받게 된 상황인 건가? 그런 상황이 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그렇게 소송 고지를 해. 그래서 만약에 요즘에 조정을 하잖아. 조정을 할 때 원고가 만약에 이혼을 안 하면 나중에 내가 얘한테 그 피고한테 이겨봤자 어차피 내 남편한테 내 부인한테 구상이 들어올 거니까
합의를 하게 됐을 경우 판결로 갔을 때는 어쩔 수가 없고 합의를 하게 되면 그 구상권 포기 조항을 꼭 넣어. 한 번 해결하자 이래가지고. 원고분들은 그러면 일부러 좀 따로따로 그런 경우도 있어. 일부러 좀 따로따로 이렇게 진행을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다. 그 원고가 있고 배우자가 완전히 그 카사노바야. 그래서 너무 많아. 상간자가. 그러면 묶어서 하면 어차피 금액 똑같잖아. 그러니까 잘라서 하는 경우도 있어. 서로 모르면 그냥 받거든. 근데 얘가 뭐 굳이 찾아가지고 뭐 지금 그 배우자랑 소통해가지고 몇 건을 하더라 이러면 이제 무조건 말을 하지. 지금 다른 건도 있고 여기서 얼마 받았다. 그럼 적용이 되거든. 만약에 내가 따블을 못 받기 때문에 내가 원고야. 근데 먼저 상간자한테 돈을 얼마 받았어? 근데 그거를 만약에 그 배우자랑 나중에 이혼하면서 이제 이슈가 되잖아? 모르면은 받은 걸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만약에 받은 걸 알면 법원에서 얘기해. 얼마 받았는지 밝혀라. 그럼 그거 빼고 판결 나. 따블은 안 주는 거야.